여러분,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 지금 통장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옮기셔야 합니다. 경찰입니다. 혹은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계좌로 이체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 하지만 그 끝에는 대부분 사기라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기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노년기에 꼭 필요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금융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부터 놓치기 쉬운 사기의 징후,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천 수칙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사기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지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고 지혜도 깊어지지만 그만큼 시대가 바뀌면서 따라가기 어려운 점들도 생깁니다. 특히 스마트폰, 모바일 뱅킹, 문자 링크, QR코드 같은 새로운 기술이 점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사기꾼들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기범들은 전화뿐 아니라 문자, 카카오톡, 심지어 유튜브 광고를 통해도 접근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점점 더 정교하고 더 믿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체 피해자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도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나는 절대 안 당할 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융사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사기범들은 절대 무작정 접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어르신의 말투, 반응, 습관까지 미리 분석해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손자 사칭 보이스피싱은 이미 SNS나 가족관계를 파악한 뒤 할머니, 나야. 휴대폰이 고장나서 다른 번호로 연락해. 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실제 손주 이름을 말하면 그 이름을 그대로 써서 사기를 시도하죠. 이런 수법은 누구든 속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꼭 필요한 금융사기 예방법을 3단계로 나누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피해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차단하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기범이 여러분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말 그대로 입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자나 전화로 오는 링크, 모르는 번호는 절대로 누르거나 응답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확인하려면 링크를 누르세요. 라는 문자를 받아본 적 있으시죠? 이런 문자는 대부분 피싱 링크입니다. 클릭하는 순간 스마트폰이 해킹당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지 않기만 해도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후후, 티저나, 스팸 실험실 같은 앱은 대부분 무료이고 사기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경고해줍니다.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설치만 해두셔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이 번호가 위험한 번호인지 미리 알려주니까 불안한 전화를 안 받아도 되죠. 다음으로는 가족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머니, 요즘 이런 전화 받지 마세요. 아빠, 이상한 문자 오면 꼭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녀나 손주와 자주 연락하고 금융 관련 내용을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외로울수록 더 쉽게 유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과 자주 소통하고 이상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판단 멈추기입니다. 사기범의 특징 중 하나는 급하게 판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바로 계좌를 옮기지 않으면 돈이 모두 사라진다고 하거나 지금 이 번호로 전화 안 하면 체포된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행동은 그 자리에서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바로 전화를 끊고 주변에 물어보세요. 경찰에 직접 전화하거나 자녀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사기는 대부분 혼자 판단하고 행동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 사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절대로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계좌를 옮기라고 하거나 돈을 인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체하세요.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하세요. 이런 말을 들었다면 100% 사기입니다. 이럴 땐 바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세요. 실제로 경찰은 국가기관이 전화로 금융 지시를 내리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동 기록하기입니다.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평소에 금융 행동을 메모하거나 가족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누가 전화 왔는지, 어떤 문자를 받았는지, 통장에서 돈이 언제 빠져나갔는지를 간단히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평소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수록 더 쉽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어제 통화한 번호를 기록해뒀지, 이체한 내역을 메모해두었어라는 습관이 있다면 사기범은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직접 은행 창구에서만 처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인터넷 뱅킹이나 ATM도 유용하지만 사기 의심이 될 때는 반드시 은행 직원을 만나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은행 직원들이 어르신의 행동을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사기를 막은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수백만 원씩 인출하려 할 때 은행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기범이 검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실제 사례에서 효과가 입증된 예방법입니다. 정보 차단하기, 판단 멈추기, 행동 기록하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사기 피해로부터 훨씬 안전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도록 각 단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 차단하기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스마트폰 환경 설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수신 차단 기능이나 출처, 불명의 앱 설치를 제한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면 많은 사기성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꼭 이 설정을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판단 멈추기 단계에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하고 긴장해서 행동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상황극을 자녀와 함께 연습해보세요. 이런 연습이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의 판단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 이상한 문자를 받았을 때는 절대로 답장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세요. 혹시 모르니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고 경찰서나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동 기록하기는 종이 수첩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은행 업무를 본 날 어떤 전화가 왔는지, 어디서 무슨 메시지를 받았는지를 간단하게 적어두세요. 이 기록이 훗날 사기와 관련된 증거가 되기도 하고 기억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과 이 기록을 공유해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가족이 어르신의 일상을 이해하고 위험한 신호를 빨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기입니다. 사기범은 항상 피해자가 혼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과 자주 대화하고 금융 관련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가 없으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가까운 복지센터나 동네 노인회, 교회, 성당, 마을회관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이런 곳에서는 사기 예방 교육도 진행하고 정보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의 연결이 여러분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만 하면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예입니다. 물론 100% 모든 위험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 전략을 실천하면 사기 피해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72%가 사기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곧바로 반응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판단을 늦추고 주변과 상의만 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 방금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사시는 74세 김정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자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아들인데 핸드폰이 고장나서 다른 번호로 연락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랐지만 급하게 말하는 톤에 속아서 그만 500만 원을 송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며느리와 매일 통화 기록을 적어두는 습관 덕분에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진짜 아들인지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전의 68세 이영수 씨입니다. 이영수 씨는 문자로 국세청 환급금 신청 링크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링크를 누르지 않고 평소처럼 후후 앱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해당 번호가 사기 신고가 많은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습니다. 이영수 씨는 예전 같았으면 눌렀을 텐데 요즘은 꼭 확인하고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 차단하기, 판단 멈추기, 행동 기록하기 이 세 가지 원칙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적인 사기 예방 수칙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바로 실천하시면 사기범들이 접근조차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사기의 유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대응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 사칭 사기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라는 말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실제 직원을 사칭해서 공문서처럼 보이는 가짜 서류까지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계좌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인 사칭 문자입니다. 엄마, 나 폰 고장나서 이 번호로 연락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라는 문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자는 특히 자녀나 손주의 이름을 직접 말하면 그대로 사기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훈이니? 라고 물었더니 맞아요. 엄마라고 대답하고 돈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반드시 전화로 직접 확인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해서 진짜인지 확인하세요. 문자나 카톡으로만 대화하지 마시고 반드시 음성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짜 투자 사기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수익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가 많습니다. 하루 5만 원으로 월 500만 원 벌 수 있다. 연예인도 투자한 프로젝트 같은 말에 속아서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는 투자금도 연락도 모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연예인 이름이나 사진을 도용한 가짜 광고도 많기 때문에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투자, 특히 처음 보는 사람의 추천이라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세요. 네 번째는 가짜 상품권 문자 사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백화점 상품권에 당첨되셨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누르면 스마트폰이 해킹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이런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마세요. 문자 속 링크는 모두 의심하고 누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품권은 보통 문자로 보내지 않으며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이 문자로 돈이나 상품을 보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들이 항상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의 말이라도 특히 돈과 관련된 요청이라면 반드시 멈추고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실천 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보 차단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팁은 스팸 의심 전화 자동 거부 설정입니다. 스마트폰의 전화 앱에서 스팸 차단, 의심 전화, 자동 차단 기능을 설정하면 등록된 사기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차단되거나 경고가 뜨게 됩니다. 이런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수많은 사기 전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이나 문자 앱에서도 링크 자동 열림 방지 기능을 설정해두면 실수로 링크를 누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단을 멈추기 위한 실천 팁은 의심 전화가 오면 반드시 메모부터 하기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종이에 전화번호, 말한 내용, 요청 내용을 적어보세요. 이 과정에서 스스로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종이에 적어가며 읽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한데? 하고 의심이 생깁니다. 이때 가족이나 경찰, 은행에 전화를 걸어 반드시 진위를 확인하세요.
행동을 기록하기 위한 실천 팁은 금융 수첩 만들기입니다. 작은 노트에 날짜별로 통화한 내용, 은행 거래, 받은 문자 내용을 간단히 적어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 수첩을 확인하면 혹시 모를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마다 이상한 전화가 온다. 특정 은행 이름을 사칭한 문자가 자주 온다. 같은 패턴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록은 사기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었을 때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 권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관, 시니어센터 등에서는 정기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나 금융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최신 사기 수법을 배우고 실제 사례를 듣다 보면 사기를 훨씬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에서 만난 이웃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조심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금융사기 예방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하는 것, 그리고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범은 여러분이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지켜준다면 그들은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이 일상에서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실제 루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행동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예방법을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보 차단하기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마트폰 기본 설정 바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그냥 쓰시지만 몇 가지 설정만 바꿔도 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을 켜두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설정 서파리 팝업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팸 차단 앱은 꼭 설치해 두세요. 후후 앱은 설치 후 기본 설정만 해두면 사기 전화가 올 때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가 뜹니다. 한 번만 설치하면 이후엔 자동으로 작동하므로 매우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기 어렵다면 자녀나 이웃에게 스팸 차단 앱 좀 설치해줘라고 요청해보세요. 요즘은 마을 복지센터나 도서관에서도 스마트폰 교육을 해주니 그런 기회를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판단 멈추기는 모든 사기 예방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전화나 문자 중에 지금 당장 해야 한다, 이것을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사기범은 급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기술에 매우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경찰서에 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좌가 정지됩니다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 상의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을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5분만 천천히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기는 그 5분 동안 멈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 기록하기는 사기를 막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간단하게 메모를 남기면 사기범은 더 이상 접근할 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3일 11시 40분 010-1234-5678번으로 전화가 옴. 택배라고 했지만 이상해서 끊음, 이런 식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근거가 됩니다. 더불어 매일 메모하는 습관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 향상에도 좋고 하루를 정리하는 데도 유익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요즘 사기범들은 점점 더 지능적이 되고 신기술을 악용해서 사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이미 배우신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낯선 번호, 이상한 문자,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하지 마세요. 판단을 멈추고 가족과 상의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이것이 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기범의 접근 자체를 막기 위해 정보 차단하기를 실천하세요. 스팸 차단 앱 설치, 문자 링크 클릭 금지,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가 핵심입니다. 둘째, 위급한 척 다가오는 사기범의 말에 속지 않도록 판단을 멈추기를 실천하세요. 전화를 끊고 가족이나 경찰에게 반드시 물어보세요. 셋째, 작은 메모 하나가 큰 피해를 막습니다. 행동 기록하기로 일상의 금융 활동을 남겨두면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실천법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고 한 달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일수록 이 실천법은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한 가지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기록이,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을 사기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 함께 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